주간 낙폭으로는 전세가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이제 매매가의 낙폭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송파구 매매가 꽤 약하고 강남 정도 중에 그죠? 전세값이 0.5이나 빠졌다 이런 뉴스입니다. 수도권 전세값은 0.32, 전국 전세값은 0.25 이렇게 내렸다. 금리의 상승이 당분간 더 진행이 될 거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 기준으로 아마도 그 빅스텝이 더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발언을 감안해서 볼 때는 앞으로도 최소한 한 50bp 정도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면 대출 금리는 여기에 뭐 여지없이 반영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 가계 특히 주담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대출을 끼고 이 주택을 산 분들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소비의 감소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올 돈은 뻔한데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쭉쭉 빠져나가면 그 부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식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가브리살 먹으러 가는 거 이제 예를 들면 냉삼이 더 비싸던데 요즘.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의 위축이 남아있는 부분이 이게 우리 경제를 얼만큼 더 아주 냉각시킬지에 대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더 확대되는 국면에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전세 가격 내려가는 거는 뭐 제가 자산 가격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되진 않는데 전세 가격 내려가는 부분들은 전세금 원래 이렇게 다음 사람한테 받아서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못 메워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벌써? 예. 그래요? 그리고 전세 깡통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깡통은 아예 못 갚아주는 게 깡통이고 네. 근데 이게 집주인이 돈을 자기가 얹어서 그 다음 사람한테 그 전 사람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 기 전에 전세값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서울에서 좀 아까 임관님 말씀하셨던 시간 많이 올랐던데 뭐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그리고 이제 나타나고 거주 형태로 보면 아파트는 그나마 조금 덜한데 빌라라든지 다세대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진짜 깡통. 그게 경매 낙찰가율보다 전세 비율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요새 또 이제 금리가 워낙 세지다 보니까 제가 전환세 전환율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전세에서 월세 전환할 때 이율 계산해 보니까 금리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월세로 하는 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싸졌어요. 까지 오늘 전화 드렸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 저녁 시간 잘 기대하고 있습니다. 햄버거는 11시 반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오시고요. 팀장님 이따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연준의 가장 큰 목표인 적정금리라는 건 매우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되게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계시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니 나는 뭐 그런 거 80년대 초중반을 쟁점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인사이트 보셔가지고 인사이트 아주 인사이트 저는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목도 잡히잖아요.
장중에 그렇게 큰 변동성을 주었던 거는 역대 한 4번째 정도가 있다. 굉장히 큰 변동성 어저께 준 거고요. 네. 사실 또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라고 하는 쪽도 많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굳이 또 의미를 안 두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니라 상당히 어제 중요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종가상으로 2.6% 상승했고 다우가 2.8%, S&P 2.6%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 저가가 나스닥이 3.1% 하락, 다우가 1.8% 하락, S&P 2.3% 거의 하락이었습니다. 만 깨질 뻔했네요. 사실 1088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만 깨질 뻔했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은 그냥 보고요. 근데 시장을 면밀히 보시지 않은 분들은 뭐 또 다시 한번 들어야 되고 또 상황이 어떤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차트를 어제 움직임 좀 보여드릴 그러시죠. 겁니다. 유가도 좀 올라왔고요. 달러스는 오히려 좀 떨어졌고 그리고 원화 약간 올라왔고 위안은 그대로입니다. 국제 수익률은 약간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CPI 발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8.2%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전망이 8.1%였고 이번 주 내내 얘기한 게 이거죠. 전업이 0.4% 증가했는데요. 8.1%를 전후로 해서 그 위로 올라서면 시장이 충격을 줄 것이다. 또 아래로 가면 또 시장이 화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월가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시장 컨센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하고 그런 CPI가 6.6%가 나왔는데 시장 전반치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6%로 요것을 그렇지 않게 시장에서 반영을 좀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급반등을 했잖아요. 급반등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을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텍스트에 보시면 다 물음표를 쳤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단기 급락을 했잖아요. 좀 전에 김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위협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88이니까 600포인트 올라온 거예요. 거의 6%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급락 후에 쇼커버의 영향력이 컸던 거다. 쇼커버의 작용이 크다. 이 이유를 하나 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9시 반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또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저도 9시 반에 계속해서 선물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9시 반 그 순간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감세였습니다. 약세가. 근데 왜 그랬냐면요. 영국 감세한 철회 또는 수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파운드화가 버티고 있으면서 시장은 급락했지만 달러화가 팍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둔화되면서 시장에 반영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가 쇼커버하고 그리고 CPI 구성 항목의 분석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CPI가 8.2%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CPI 구성 항목 중에서 뭐 20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가 안 늘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해석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8월에 설명을 한번 드릴 뻔했는데요. 그 렌트, 집 주인에게 묻는다는 거죠. 월세를 얼마에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32.9% 중에 거의 3분의 2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매를 지금 잘 거의 안 되고 있죠. 일부에서 맞으면 실제로 콘텐츠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를 지금 내가 낮추겠다.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추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더디게 하락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계속 CPI가 더디게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더딘 하락이지만 겨울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좀 나왔던 부분이 좀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상품 쪽의 인플레이션 물가는 둔화됐습니다. 많이 둔화되죠. 서비스 쪽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PPI에서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은 지금 긴축을 계속 하고 있고 시장도 떨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자산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 쪽의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게 맞지 않느냐가 결국은 시간 문제다. 어제 시장 전반치보다는 높게 봤지만 결국은 하락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하튼 한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를 제가 텍스트로 가져왔는데 어떤 한 가지라기보다도 복합적으로 잠깐만 하면서 반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차트를 여러 가지 가져왔습니다.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장 뭐 보신 분들은 다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보신 예.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어제 9시 반에 US 그 2000 종목에 미국의 선물 지수입니다. 9시 반 딱 되자마자 장대음모로 내려갔죠. 그 CPI 발표 후에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시 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반등을 준 거예요. 요 순간에 9시 반에 유가도 급락을 했죠. 네. 유가가 떨어졌다 올라온 겁니다. 그냥 올라간 상태가 아니에요. 네. 더블체의 유가의 차트이고요. 그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완전히 급락을 했었어요. 그 순간에. 그러다가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시간차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닥스 지수가 플러스 1% 있었거든요. 닥스 지수 먼저 시작하잖아요. 유럽은요. 플러스 1% 있다가 마이너스 1% 이상까지 그냥 급락했어요. 그 발표되자마자. 그래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이런 거 하냐면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이런 거 하는데 미국의 물가 그리고 미국의 금리의 부분이 유럽의 닥스 지수를 마이너스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어제 큰 변수를 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미국의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예요. 달러 지수가 약 13.8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전일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운드와 영향이 좀 있고 어제 시장에 영향을 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 보시면 1449원까지 급등했었습니다. 달러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이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태에서 보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스닥 전주 아침에 개파랗게 시작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지금 어제 흐름의 차트를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겹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거래량은 다우와 S&P 500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폭증했다면 의미를 상당히 뒀을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바지마이하고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다우나 S&P에 비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반등 폭이 좀 작았습니다. 최근에 빠진 것도 컸지만 물론 어제 기술주들이 한 3에서 4% 정도 반등을 줬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염두에 두면서 상대적으로 반등의 폭이 좀 작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독일 시장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의 시장 자체가 아니고요. 미국의 물가와 기준금리의 위폭으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금 가격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뭐 구리 가격도 그렇고 전부 다들 지금 따는 데서의 환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반대로 벽에 잡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심플해졌습니다. 결국 그냥 물가구나. 결국 이제 물가구나라는 쪽으로 다시 심플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물가에 의해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경쟁에 더 어디까지 갈 거냐. 이렇게 뭐 여전히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확연하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저도 뭐 시장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바로 메우는 저게 좀 생각할 틈도 없이 한 거거든요. 저게 그렇잖아요. 비슷한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가장 지금 어제 반등이 됐었던 이유 중에 가장 무게감이 있는 거는 쇼크입니다. 쇼크가 많았고 수급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PI의 그 구성 종목의 항목을 볼 때 결국 둔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쇼커버라는 뭐 했다는 거야? 그 밑에서 이제 이지라는 거죠. 매수한 거죠.
매도하는 거는 매도 확정. 확정. 그게 지금 고백이 그래서 지금 최근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만히 보면 지난 2주 동안 시장이 변동이 있었지만 주요 지표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유가, 달러데스, 환율, 국제 수출 이게 급격하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였지만 그게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종목별로 급격하게 급등락하는 거 보면 숙전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시장이 그렇죠. 심리적으로 근데 시장이 이제 저런 거잖아요.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차트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런 해석을 합니다. 아 저거요. 개인들 투매가 나왔고요. 신용 매물 터졌고요. 네. 네? 그거를 딱 하고 있던 외국인 기관이 들어가서 담아 올렸네요. 뭐 이렇게 우리가 통해 얘기했는데 예, 많이 미국 시장 그게 없잖아. 대부분 다 기관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개념 자체가 없는 데니까. 네. 있잖아요. 뭐 다 기관하는 뭐 난다긴다 하는 모건스탠리 골반삭스 무슨 뭐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판 사람이 있고 왜 저렇게 급하게 감아 오는 사람이 있을까? 아 진짜 좋아요. 근데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뭐냐 이거. 원래 지금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실생활 보면서 미국은 미국도 폭등하고 그래서 함부로 뭐 구매도 하고 했다고 해서 급하게 빠지고 급하게 오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례적으로 이번 주에 그 캐시우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계속 수급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공매도는 또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급락을 했는데요. 그거 엄청 잠깐 하고 지금 어제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1.8%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가만히 보시면 어제 옵션 반등이 됐어요. 아침부터 외국들이 선물 매도를 했거든요. 선물을 1조 2천원 정도 매도를 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6,6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수급을 보면 외국들이 2천억 정도 매수를 올랐습니다. 이거 장 끝나기 직전까지 약 700억 정도 매도였거든요. 만판에 산 겁니다. 2,600억 정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옵션 만길 역량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에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고요. 시장이 약세인 가운데 CPI 발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그냥 공포에 매도가 나와서 종목별로 급락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을 한 건데 가만히 보시면 또 어제 SK하이닉스 플러스였어요. 어제 SK하이닉스 플러스였어요. 그 삼성전자 마이너스 1%였습니다. 이 얘기는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이 합쳐서 약 1,000억 정도 손해했거든요. 마지막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도 지금 수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올라올 때도 급하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 시장도 수급 물량을 훨씬 더 지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오늘 제가 공매도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지금 공매도 얘기를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 공매도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매코